이렇게 해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가수는 잇몸으로 사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나쁜 종목들이 없고 좋은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도 좋지만 또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섹터가 없을까?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면 좋을 만한 섹터, 그리고 지금이 11월 이제 말쯤이 됐으니까 중순 하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12월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2023년이에요. 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그러니까 2023년도를 대비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를 골라서 요거 제가 뭐 정리되는 대로 하나씩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네, 일단은 이제 뭐 일단 로봇, 자율주행, 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2023년도에 많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나무가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흐름도 좋았고 이렇게 흐름을 잘 타고 있죠. 흐름이 좋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네, 그동안 이제 뭐 돌파를 못 하다가 오늘 돌파를 했어요. 13,650원 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렸고요. 남과라고 하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카메라 모듈하면은 뭐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잘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나무가는 3D 센싱 카메라 모듈입니다. 3D 센싱. 그래서 3D 우리가 이제 사진은 이제 평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에 3D 센싱 카메라 모듈을 제공합니다. 근데 하나의 로봇이죠. 이 전기 청소기, 자동 청소기는 스스로 다닙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3D 센싱 카메라 모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딱 봐도 실적은 당연히 좋고요.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뒤에 이제 제가 X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XR. 네. 가상현실, 혼합현실. 네, 여기서 내년에 애플의 XR 기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니는 벌써 2월 확정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애플 TV를 만들었죠. 괜히 만들었나요? 그렇죠? XR 기기를 끼고 있으면은 드라마나 영화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포츠 요 월드컵 시작했는데 마치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XR 기기가 많이 발달을 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벌써 애플, 그 다음에 소니,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가만히 있나요? 빨리 쫓아가야죠. 패스트팔로 많이 쫓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저가로 해서 많이 만들 겁니다. 그리고 구글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3년도는 사실 XR, 메타버스 이게 제일 기대가 좀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이 3D 센싱이 여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실적도 좋았는데 추가로 뭔가 새로운 IT 기기의 성장으로 해서 추가로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향후 앞으로 성장하는 섹터를 보자라는 취지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무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D 센싱. 그리고 드림텍은 이제 나무가랑 형제회사죠. 네.
유니캐스트라는 이제 예전에 뭐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니캐스트의 자회사입니다. 드림텍, 나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제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산에서 두산 퓨얼셀,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형제들을 많이 보는데 드림텍 뭔가 좀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그래서 나무가 드림텍. 드림텍은 네, 웨어러블 로봇에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생체 인식 이런 쪽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앞전에서 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서 여기서도 굉장히 공략이 가능했던 그래서 드림텍도 제가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9,500원 만 원대로 내려면 일단은 드림텍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0원대까지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어요. 나무가처럼 이제 아직은 강하지 못하지만 여기는 갤럭시 와치에다가 그렇죠 생체인식 센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그러니까 드림텍 또는 나오는 삼성전자랑 좀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생체 인식이기 때문에 이게 드림텍의 그런 센서들이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갤럭시 와치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웨어러블 로봇에 그런 드림텍의 센서들이 생체인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존에도 지금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실적이 향상될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도 되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유망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봐야 된다.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라 드림텍 유니캐스트의 자회사다. 그래서 형제인데 둘이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이제 XR 기기 제가 이제 XR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인데 확장현실에서 다 포괄한 말이에요. 다 포괄한 말이고 요거 이제 막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VR 처음에 나왔던 말이죠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우리가 예전에 무슨 뭐 게임 같은 거 그렇죠 이제 보면서 막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게 이 VR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VR은 뭐 다들 아실 거고 근데 AR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예전에 뭐 포켓몬 이런 것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딱 앞에 있는 어떤 이제 실제 장소인데 거기에 막 포켓몬의 어떤 뭐 여러 캐릭터들 있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거, 그렇죠? 현실 속에서 갑자기 뭐 가상의 것이 보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증강현실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많이 쓰이죠. 딱 보면 실제 도로예요. 실제 도로인데 거기에서 왼쪽, 오른쪽, 내비처럼 방향을 가르쳐 주고, 그죠? 그래서 가상의 것이 보이는 거. 이게 진짜, 진짜 도로인데 거기에 가상의 왼쪽, 오른쪽 화살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입니다. 뭔가, 더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요 혼합현실, 그쵸? 요 VR과 AR이 합쳐진 거, 그리고 통틀어서 보통 XR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플과 소니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XR 기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할 건데, 이제 2023년도에는 이게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메타가 끌어갔지만, 혼자서 끌어갔지만, 네, 아무래도 애플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알다시피, 독자적인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아이폰 또는 뭐 태블릿 PC 거기에다가 이제 요 XR 기기가 애플의 생태계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뭐가 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재택근무를 해요, 그렇죠? 재택근무를 하면 이 XR 기기를 끼면 마치 우리가 회의실에 들어간 것처럼 앞에 뭐 임직원들이 다 놓여 있고 회의실, 그렇죠? 나는 내 몸은 이제 우리 집에 있는데 이 XR 기기를 끼면 메타버스 그죠 회의실이 딱 보이면서 임직원들이 다 놓여 있고 그리고 내가 학교를 못 갔어요 학생인데 그러면 이제 딱 요거 끼면은 마치 학교에 간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메타버스가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오고 있다. 내년에는 이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당연히 메타버스 또는 XR 기기는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LG노텍 많이 보죠, LG노텍. 그래서 LG노텍도 뭐 계속 많이 봐왔던 종목이고, 전에 뭐 26만 원대까지 내려갔지만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만약에 이제 그 이렇게 30만 원 밑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21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죠? 21선 기준으로 보고 만약에 이렇게 21선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기회를 봐야겠죠. 일단은 LG, 애플이 기존의 고객사, 그러니까 이게 납품업체를 웬만해서 잘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를 때 이미 깐깐하게 골랐기 때문에 이미 애플이 골랐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아이폰의 수요가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XR 기기 또는 뭐 애플카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애플 관련된 내가 애플에 직접 투자하진 않아도 이렇게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지금 주가가 만약에 21선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또 기회로 봐야겠죠. 물론 중국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빠져요. 그러면 당연히 더 기회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엑산 또는 애플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실적이 안 나온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이 우리가 BH가 있죠. BH도 저희가 자주 보는 종목입니다. 네, 자주 보는 종목이고 일단 뭐 실적은 뭐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네, 우상향하고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흐름인데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가지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도 21선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또 기회로 봐야겠죠. 25,000원대에서 좀 더 기회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는 이제 주로 연성 FP10이라고 해서 네, F는 이제 플렉서블이에요. 그래서 휠 수 있는 연성. 그러니까 이제 웨어러블 로봇에도 웨어러블이니까 이제 우리 몸에 장착하려고 하면 이게 휘어야겠죠. 그리고 폴더블 폰도 휘니까 이런 연성 회로 기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XR도 우리 몸에다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BH의 플렉서블 FP12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폰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XR이라든지 또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매 분기마다 계속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실적 상승 모멘텀이 추가로 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상승할지 아니면 그대로 상승할지 아니면 여기서 이대로 좀 약간 눌림목이 발생하면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기회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XR 기기, 메타버스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씩 모아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실적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년 이렇게 뭐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는 뭐 50%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뭐 배 더블입니다. 네. 매분기마다 실적이 향상되고 있고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 네. 주말에 제가 뭐 이렇게 시장이 아무래도 이번 주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적도 되고 성장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열어봤는데 일단 BH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퍼도 이제 한 6배밖에 안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TLB는 제가 이제 DDR5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무중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좀 다운됐죠. 이건 무중 때문이다. 말씀드리고, 이제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TLB는 DDR5,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역시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아시죠,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인텔의 그 차세대, 그,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가 됩니다.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되는데, 거기에, 그게 주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DDR5를, 거기에서 쓰이는 PCB,
그러니까 기판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TLB가 이것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도 내년에 1월에 출시가 거의 확정이죠. 그래서 더 이상 늦추면 인텔도 좀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22년도 초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2023년도 초로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1월에 출시가 확정이 거의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DDR5 관련해서 그래서 TLB는 요거는 이제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중의 이슈도 있고 해서 요거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뭐 퍼가 한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6배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실적도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또 내년 1월 이후로 또 뭐 12월부터 미리 만들 수도 있겠죠. 반도체가 뭐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좋은 섹터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TLB는 이것도 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뭐 XR 관련이라든지 뭐 DDR5,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클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조금씩 모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크게 돈을 벌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눌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죠.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비중을 좀 키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런 종목들이 수익을 더 크게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눌림목이 발생해서 주가 누일 때는 좀 더 기회다. 그리고 뭐 12월에 되면 또 이렇게 CPI 발표가 또 좋게 나오면 또 그때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뭐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인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를 오히려 이렇게 모아가는 기회의 장으로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그래서 이제 내년을 기대하는 그런 뭐 12월 중순이죠. CPI가 그때를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내년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향후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기존에도 실적이 좋아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향상 모멘트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 좋은 종목들만 엄선해서 일단 보여드렸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일 뭐 방송도 있지만 뭔가 이제 방송에선 좀 다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가 충분히 시장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그럼 저 반재혁 대표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주식 투자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